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저는 연송하라고 합니다. 문화평론하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 각자 소개를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배진웅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섭외한 배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연극 쪽은 한 적이 없죠. 뭐 연극은 연기 초반에 했을 때 뭐 한두 작품 했었는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죠. 원래 영화랑 드라마 쪽에 계속 몸을 담고 계시다가 그날 저희가 뭘 봤지? 다우트를 볼 때 제가 배우들이 거기 초연을 우리가 봤어요. 첫 작품을. 그래서 배우 섭외가 힘들어서 대신 다른 배우를 또 데리고 그렇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작품이 다우트인데 네. 다우트를 개막하는 날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개막전을 그냥. 첫날. 지금 또 야구 개막 시즌이고. 저는 어제 진짜. 갔었습니다. 진짜? 네, 두산 두산 깨졌죠? 페이스북 못 보셨어요? 저 두산 사진 두산 올렸는데. 깨졌잖아요. 깨지긴요. 9대4로 역전승을 했어요. 역전했어요? 김현수, 나의 사랑 김현수가 또 홈런 한 방. 진짜 이 약올라. 김재환 또 홈런 한 방. 홈런 2개가 나왔답니다. 김재환은 원래 LG 사람입니다. 어쨌든 두산에 왔잖아요. 지금 야구 방송인가요 여기? LG 사람이었어요. 진짜. 원래 김재환이? 그래. 그럼요. LG의 프랜차이즈 스타였어요. 김재현. 김재환이요. 김재환. 그래요. 두산에서 원래 계속 있었던 김재환. 발음을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지금 김재환. 그러면 LG 좋아하시면 예. 원래 그 상훈이 형님이 지금 두산 2군 투수 코치로 가셨는데 네, 김상훈. 야생마 이상훈. 이상훈. 네. 상훈이. 야구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아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LG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LG 뭐라고 하지? 프런트. 네, 맞습니다. LG 프런트는 네. 얕 같아요. 정말. 네, 그때 그러니까 진짜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상훈이 형님을 아는데 네. 원래 기존에 하시던 거 다 사업 접고 LG로 가시기로 해서 갔는데 그럼요. 그때 딱 터져버려가지고 네. 그때 배신감을 많이 느끼셨죠. 그러면은 야구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밥 또. 먹으면서 그렇죠.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우트를 봤는데 이게 개막하는 날 보다 보니까 네. 지금 연출 완전히 그냥 막 거의 초죽음이고 배우들도 완전히 지금 뭐 난리가 나서 오늘 이렇게 녹음할 때 모시기가 이제 어려웠어요. 그쵸. 기획을 모시려고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안 된다. 기획이 뭘 알겠니? 그래서 아니 그럼 대표님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도 시간 없어요. 이러면서 연출님이 제일 바쁘시죠. 사실 공연. 아니 뭐 이번 연출님은 최용훈 연출님이고 네. 그 대표님은 이한승 대표님이라고 대표님이. 그 저 사극에 네, 원래 영의정 대표님께서. 이런 걸로 많이 네. 나오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말도 참 잘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을 섭외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실패하는. 그래서 대신 배진웅 이게 배우. 뭐야 근데 왜 섭외가 된 거야? 그날 1시간 안에 뛰어왔어요. 네. 7시에 제가 연락을 해서 8시 공연인데 1시간 안에 정말 대충 옷 입고 달려왔죠. 송아 씨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고재열 기자도 뭐 전화하자마자 바로 저는 확실한 사람한테만 연락을 해요. 확실히 올 수 신기가 있는 있는 것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지금 저 사람은 논다 이런 거. 제일 시간이 많은. 왜냐면 오빠가 이번에 태양의 도시라고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기사를 떴는데 보니까 네, 지금 논란의 드라마죠. 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태양의 도시. 네네. 예, 참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번 주 금주의 추천 공연. 예, 소개를 네. 해볼까요? 먼저 하시죠. 금주의 연극 소개. 네. 제가 또 오늘 첫 번째 타자로 공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산예술센터 공연을 제가 참 많이, 추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델로즈
물의 기억이라는 공연이에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연이 이어지고요.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획이 된 물의 기억이라는 공연이에요. 신체극이에요. 비언어 신체극이라서 아마 몸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호주의 예술가 제레미 나이덱이 연출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 벌써 이제 1주년이 다 됐잖아요. 세월호를 추모하는 공연은 또 어떤 공연인지 남산예술센터에서 한다니까 네, 가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참혹한 거는 네. 지금 세월호 사태가 벌어진 게 네,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인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 한 일주일 된 것 같은 기분이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쵸. 심지어는 지금 조사위원회를 갖다가 꾸리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쪽 양당의 대표들, 여야, 네. 양당이 이제 추천한 사람들 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들 해가지고 조사위원회 꾸려놨는데 이제 새누리당 쪽 조사위원이 네.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막말했던 사람들, 뭐 네. 그랬던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조사위원회 되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위원장이 막 직권으로 직원들을 막 돌아가라고 해체시키고 어머. 그러면서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시행령으로 네. 전체 조사 이 연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원의 숫자를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다 통칭합시다. 네네. 직원을 120명을 두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90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무려 30억을 깎는 그런 법을 갖다가 지금 예고를 했어요. 입법 예고를. 그 정도 되면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네. 120명이 지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120명이요. 그 자료 조사만 해도 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히 그 12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사 보도국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가 네. 할 때도 몇 명이 붙는지 아세요? 탐사 보도 프로그램 하나 찍는다고 해도 네. 거기에 그 붙는 사람들이 PD만 해도 한 팀 그러니까 뭐 보통 주에 하나씩 해가지고 네네. 한 7주 정도가 돌아가야지 그 중에서 뭐 빠꾸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돌아가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PD만 한 팀당 3명씩은 있어야 되니까 37이 20이라면 21명의 PD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물론 여기는 조연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스크립터 붙어야 되죠. 뭐 나가려면 보통 VJ라고 하는 사람들 붙어야 되죠.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지 탐사 보도 정도가 아니라 그치. 완전히 수사 비슷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명이 네. 가서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연관된 사람들 조사하고 그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네. 기간은 기간대로 짧죠. 그쵸.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줄이죠. 이건 조사하지 말자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쪽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터져서는 안 되겠지만 또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가늠이 되네요. 어떻게 될지 또 힘든 싸움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그쵸. 철저히 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막 몰아가기를 갖다 무슨 유가족들이 돈 뜯어내려고 하는 식으로 그쵸. 막 매도를 하더니 아니 나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애를 키우잖아요. 네네. 지금 애를 키우는데 더군다나 우리 그 둘째 딸이 그 단원고 애들이랑 같은 학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내미가 네. 죽었다 그러면 나한테 수천억을 갖다 줘도 난 니들 죽일 거야. 하여튼 정말 그렇죠. 부모님 마음은 말이 되는 그렇죠. 소리 해야지 어디서. 그러니까 어떻게 또 돈이랑 자식의 생명이랑 그거를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럴 건가 그러면? 그런가 봐. 자기 자식들하고 그 몇 억이랑 바꿀 수 있나? 그러니까 나 진짜 네. 그 세월호 때로 그냥 우리 역사가 정지해 있어요. 이 그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 나서서 해야 될 것을 사실 정부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더 발벗고 하자 해도 모자랄 판에 당연하죠. 이거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 SNS 우연찮게 봤는데 네. 그 LA 다저스 할 때도 네네.
저희 지금 우리는 아직 조금 많이 조용한 좀 약간 조용해졌잖아요. 예. 세월호에 대해서. 그런데 그 LA 다저스 야구가 시작되기 전에 세월호 맞아요. 추모 영상을 딱 하면서 1분 30초 정도 묵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 LA에서 다저스 개막전 할 때 그런다. 근데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뭐야 도대체. 네, 그거 자체가 조금 저희가 좀 오히려 창피로 다른 네, 창피할 그쵸. 네. 일인 것 같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건을 작은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는데 물론 안산- LA는 한인이 많아서 어떤 네. 위로 차원에서 했다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이 살고 네. 있는 그쵸. 그게 어떤 의미든 간에 곳에서도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것들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근데 안산 연고팀이 없어서 그런가? 진도 연고팀은 있잖아요. 근데 진도.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기아 또 타이거스. 안티들도 나오겠죠. 일베 막 이런. 아, 그러면 또 전라도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일베들은 왜 못 잡는 걸까요? 참. 글쎄요. 그 버러지들 정말. 아유. 네 계속해서 그럼 두 번째는 어이구, 누가 뭐. 화가 나시니까 막 의자를 집어 던지시려고 그러시네. 그런 아이는 아닌데. 네, 송아 씨 참. 네. 갑자기 송아 씨의 모습에서 살짝 전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릴 먼저? 네. 또 연극은 또 이렇게 그 예술이 사회를 기억하는 그런 연극을 딱 선택해 그쵸. 주시니까 저도 노란 봉투라고 하는 작품을 선택을 해봤어요. 네. 노란 봉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노란 리본? 노란 리본 하면 또 세월호 떠오르잖아요. 그쵸. 예. 이 노란 봉투는 이효리 씨 때문에 유명해졌죠. 바로 이 쌍용 자동차 그럼요. 그 해고자 분들 이분이 열심히 농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알렸는데 네. 돌아온 건 복직을 하라고 다 판결까지 났는데 네. 복직은 안 시켜주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어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손배 가압류 소송을 진행했죠. 예. 그게 얼마나 70억인가 될 거예요 아마 손배 가압류 소송만. 그래서 이 손배 가압류 소송에 대해서 네. 그 항의하기 위해서 한 그 시민이 네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40억 정도였구나. 40억 정도인가 그래가지고 네. 그분이 그 돈을 갖다가 내가 낼 수 있는 것은 요 정도다. 그래가지고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그때 당시 노란 봉투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봉투에다 돈을 집어넣어서 이제 쌍용 해고자 노동자한테 보냈죠. 네. 그래서 그것이 운동이 돼서 노란 봉투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을 연극으로 만든 거죠. 지금 현재 이 손배 가압류 소송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네. 그렇네요. 그 손배 가압류 소송이 쌍용 자동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그리고 구미 KEC 요 세 개 회사 정도만 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이 1,700억에 이른대요. 1,700억의 손배 소송을 노동자들한테 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야, 니들 좋은 말 할 때 이 돈 다 물리면 니들 갚지도 못하잖아. 좋은 말 할 때 관도. 그러면 이거 취하해 줄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을 담은 연극이 원래 네. 해화동 1번지에서 먼저 공연이 됐었어요. 한번 네. 공연이 이때 당시가 2014년 11월에 한번 공연이 됐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 감동적이어서 다시금 재공연이 되는 건데 네. 4월 3일서부터 네. 이제 공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우 소극장에서 5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노란 봉투 정말 누구에게는 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봉투로 읽혀질 수 있겠지만 이 손배 가압류 조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미국에 있는 노엄 촘스키라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있잖아요. 이분도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서 14억 7천여만 원 모집하는데 같이 도와주셨고요. 뭐 작품을 쓴 분이 이양구 씨, 이분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 연출가 이제 극작가고요. 네. 그리고 전인철 씨가 연출을 맡았는데 이분도 목난 언니로 아주 유명한 그런 연출가입니다.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한 끝이 저려오는 걸 느꼈다 그러는데 사실 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기업에 맞서서 노동자가 싸울 수 있는 건 파업밖에 없거든요. 근데 파업을 하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 손해 보기 싫으면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그 파업권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다 대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라고. 그치. 이 정말 아주 노동 상권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이런 이따위 짓을 하면 원래는 선진국에서는 네. 정부가 야, 니들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부당 노동행위야 이러면서 사장을 잡아놓거든요, 보통은.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옆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경찰도 해. 같이. 경찰도 해. 참 도대체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는 그런데 하는 게 아니라 22조 강바닥에 쳐받고 튀어버린 이런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자원외교로 180조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정말. 네,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예. 네. 참. 노란 봉투 강추합니다. 4월 3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도 꼭 보자고요, 한번. 네, 예, 그럽시다. 이거 어떤 작품인지. 네. 우리. 다음 우리 네. 네. 배진웅 씨? 네. 네. 몇 살로 보여요? 아, 근데 네.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최소로 굉장히 봤을 때. 동안입니다. 예. 최소로 봤을 때는 뭐 한 30? 아니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 많아요. 그래서 네. 오빠라 그러는 거지. 네. 최소 그러니까 최소 최소로 몇 봐서 뭐 살이다? 30. 참고로 너무? 아니, 어린 친구들은 저를 되게 어리게 보고 좀 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네. 나이를 많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리네요. 나한테 공격하는 것입니까? 아니.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기셔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네. 생겼죠. 예. 되게 무섭게. 주로 이제 뭐 조폭 뭐 이런 걸로 많이 팔리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지금 예. 직업이 지금 직업군이 지금까지 작품한 것 중에서 제일 착한 게 네, 제일 착한 게. 도박하는데 아. 그 주인공 아빠 괴롭히고 막 이렇게 아, 무시하고 그런 거 보니까 평상시 진짜 직업은 타짜 이런 데서 옆에 서 있었던 분. 네, 뭐 타짜에도 나왔고 나오셨구나. 어쩐지. 거기 나왔고 같이 나온 배우 때문에 편집이 많이 돼가지고 누가 너무 같이 나왔어요? 속상합니다. 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왜냐면 네. 그 배우도 인생이 있으니까 네. 현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네. 밤에 돌아다니지 말아요, 욕 들은 오빠는. 거. 그래요? 네. 어. 보조 출연 앞에서 한번 욕을 들을 먹을 정도로 네. 그런 보조 출연분이 액팅을 하실 때 이런 건 누군지 예. 밝히면 안 되고. 네, 밝히면 안 되죠. 힘내세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개해줄 공연이요? 네, 제가 요번에 소개시켜드릴, 네. 소개할 네, 연극은 편하게 해요. 네, 왜 이래? 소년 비가 사는 집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다음 달 14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단 백성이 장민호 극장 무대에서 하는 서울역 옆에 예, 있는. 예. 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14살에 네.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를 죽여가지고 어허. 그 주인공의 가족과 그 친구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담은 이야기인데요. 아하. 네. 또 작년에 그 신인 공연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인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에서 선정되고 예. 돼가지고 어허. 저 같은 경우도 이 배우로서 되게 호기심도 많이 가고 궁금한 죽이는 것이? 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14살의 아이의 그 살인과 그 가족을 14살. 비춰준다는 모습이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또 예. 어떻게 연기를 해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우리 궁금합니다. 배준웅 배우님께서 이렇게 당황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귀엽다. 그쵸. 또. 얼굴과 다르게. 일단 너무 술이 지금 안 깨가지고 어제 술 몇 시까지 드셨다고요? 뭐 집에 들어서 카톡을 받더니 5시 반까지 먹었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깨웠어요. 제가 30분 있다 다시 전화해줘. 오빠 이제 일어나요. 미안한데 30분만 더 자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힘들게 온. 근데 40 넘은 분이시죠? 저요? 40은 안 넘었고. 33살이라면서요. 34입니다. 34입니다. 82년생 개띠입니다. 82년생. 아직까지는 술은 그렇게 먹어도 되겠다. 근데 40 넘어서는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근데 지금도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좀 보태면 실제로 이 작가가 이보람 작가라는 분이신데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대요. 그거 중요한, 네, 되게 굉장히 유명한 네. 거기 막 실제로 벌링트 컬럼반이라고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 중 주요 사건 중 하나였는데 10년 뒤에 가해자 어머니가 피해자 가족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보람 작가가 글을 쓰게 됐고 그래도 가해자 연출은 어머님께서 그나마 그쵸. 양심이 있는 분이시네.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가해자 어머님들은 왜들 그래? 그쵸. 뭐 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특히 밀양의 성폭행 그쵸. 가해자 부모들 네. 예, 좀 생각 좀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쵸. 거기에 대한 그쵸. 벌을 받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면 돼요.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 정확하게 안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친일파가 처벌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된 것처럼. 맞아요. 이제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연출가 김수희 연출님 그리고 예. 배우 소개가 예, 배우는 그 이호재, 강혜심, 이기현, 강기둥 네. 등이 아니 이호재 출연하시는, 예. 선생님이면 그 나이 드신 그분 나오신다는 건가? 강혜심 잘 씨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있는 배우 분이신데. 그러면 이제 뭐 어우, 뭐 부모님으로 연기력들이 뭐 이제 짱짱할 것 같은데요. 출연하시겠네요. 예. 부모님으로. 네. 야,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전반적으로 약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작품들을 우리 약속한 듯이 그쵸. 전혀 짜지도 않았는데 네. 그게 이 4월이 오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제 심리적으로 무의식 중에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알게 그래서 모르게. 세월호 또 4.19 뭐 4월의 달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의 작품들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여튼 4월은요 또 연극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서울연극제에서는 무려 30편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축제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30편들이 각자 다 공짜로요? 각자 다 개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그 네. 단계에 있는 작품들이 주로 많은데 그런 작품들을 같이 보면서 키워나가는 그런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극장이 아닌 곳에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연습실이나 또 창작 공간 이런 데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서울연극제도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 나도 왜 이래. 본격적인 토크. 술을 끊으세요. 네. 송아 씨도 사실 다우트 보신 그날 네. 엄청 달리셨잖아요. 왜냐면 내가 배진웅 배우님하고는 사실 예. 엮여서는 안 되는 어머. 인연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둘 다 술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네. 성향이라서 만나면은 시너지 효과를 좀 일으키거든요. 그래도 이게 제가 더 위험한 게 예. 송아 씨는 또 소주를 잘 안 드세요. 아, 예, 못 맞아요. 먹죠. 맥주를 자시는데 자시죠. 저는 소주를 혼자 먹으려니까 저는 예. 계속 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1시간 안에 소주를 혼자 한 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빠 무슨 급한 일 있으시냐고. 왜 그러냐고. 자긴 괜찮대요. 취하지 않을 수 있대요. 안 취하긴 뭘 안 취해요? 그렇죠. 제가 컨디션도 만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로에 아는 후배들부터 다 불러서 새벽 5시까지 그날 먹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도 살아 있다는 게 그쵸. 참 대단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못해요 그렇게. 새벽 5시까지 어떻게 술 먹어? 그 짐승이야. 저희도 힘들어요. 근데 다짐은 자, 오늘 매일 이 하죠. 방송 나가고 나서 송아 씨 또 검색어 올라갈지도 몰라요. 연송아 누군데 새벽 5시까지 도대체 그리고 나서 어떤 자세로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저 되게 멀쩡하게 들어가죠, 저는. 예, 의외예요. 예. 네, 정말 맥주니까. 말짱. 맥주도 그렇고, 맥주는 좀 무한대로 먹는 것 같아요. 무한대? 네, 거의 먹을 때까지. 배 터지지만 않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배만 안 터지면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주를 잘 안 먹더라고요. 안주를. 이런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뻔뻔스럽게 너무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주류 광고 올 때까지. 오케이. 쭉 마십니다. 예. 그렇지만 주류 광고 관계자들은 이 방송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소문 예. 좀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연극 다우트 얘기를 네. 본격적으로 해보죠. 오늘 배우가 없는 관계로 직접 성수평론가님께서 예. 줄거리에 대해서 조금 사실 영화로 본 사람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네. 실제로 연극으로 먼저 나왔는데 영국으로 네. 나왔을 때 뭐 퓰리처상 뭐 또 그 토니상 뭐 다 휩쓸었습니다. 그쵸. 그때 당시에 내용은 사실은 되게 간단하죠. 그 196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브라운쿠스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고 학교를 공간적 배경으로 해놓고 네. 이제 알로이시스 수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엘로이셔스. 뭐 엘로이셔스, 알로이시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로이셔스 수녀가 굉장히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가톨릭 원칙주의. 교리에 입각한 교육을 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펜을 항상 쓰게끔 하죠.
펜을 못 쓰게 하고 만년필을 쓰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펜이라고 하는 거는 네. 만년필보다 더 전 단계예요. 여기서 만년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 이게 번역의 오류인데 그 만년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여기서 보면은 그 뒤에 그 잉크 를 포켓이 넣어져 있는 그게 만년필이라고 생각하시거든. 네. 근데 여기서 만년필이라고 하는 것은 펜을 말해요. 원래 그래서 그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촉에 찍어서 쓰는. 그렇지. 여기는 엘로이시스 수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촉을 이렇게 잉크에 찍어서 쓰는 펜이 아닌 네. 뒤에 리필하는 잉크가 달려있는 펜도 싫어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사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년필이라고 번역을 한 게 저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펜이야. 그러니까 펜을 우리가 펜촉에 잉크 찍어서 쓰는 그런 펜을 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볼펜을 아주 정말 지옥의 무슨 그쵸. 도구인 것처럼 이렇게 네, 혐오를 맞아요. 하는 그런 분입니다. 볼펜을 쓰면은 거기서부터 글씨가 비뚤어지고 그쵸. 글씨가 비뚤어지게 되면 사상이 비뚤어지고 네. 뭐 그럼으로부터 사탄이 깃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네. 그런 분이고 그리고 이제 반면 이제 플린 신부라고 하는 분 네. 이 서태아 신부는 분이 하신 네 서태화 씨가 있고 원래 영화에서는 또 네. 누구야 필립 쉐이모 네. 이분의 연기가 아주 그냥 진짜 명불허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플린 신부 역을 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푸근하게 다가가는 신부인데 네. 이 둘 사이에 이제 새로 부임한 제임스 수녀라고 네. 이 제임스 수녀는 굉장히 어린 모습의 그런 네네. 수녀죠. 그래서 그리고 아직 순수하고 예. 네. 이때 당시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을 해보죠. 네. 엘로이셔스 수녀 역할, 원칙주의 수녀님 역할을 박정수 씨가 했죠.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시는 예. 박정수 선생님께서 하셨고 더블로 뭐 무슨 연기 인생 43년 만에 대극장 무대 처음 도전 뭐 이렇게 네, 나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차유경 실험극단의 예, 배우죠. 네, 원로 예. 배우님이라고. 네, 차유경 중견 배우라 네, 그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중견 배우. 배우님, 배우 차유경 배우님께서 또 더블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임스 수녀에서는 문수아, 뮬러 부인은 김미란 배우님께서 같이 해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도널드 밀러 나오나요? 흑인 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죠? 네, 안 원래 연극에는 도널드 밀러가 나오질 않아요. 네. 네. 근데 영화에서 나온단 나오죠. 말이죠.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갈등을 촉발시키는 그런 씨앗 역할만 하고 네. 예, 연극에서는 계속 언급만 될 뿐이죠. 네. 이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흑인 아이가 교구 최초의 흑인 아이인데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이 밀러를 따뜻하게 봐주는 게 플린 신부인데 어느 날 제임스 수녀의 수업 도중에 밀러가 플린 네. 신부의 호출을 받게 돼서 나가요. 제임스 수녀는 밀러한테서 다녀왔는데 네.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플린 신부가 밀러의 속옷을 밀러의 사물함에 넣는 것도 봤다 이런 식의 증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 성추행을 했구나 신부가 네. 이런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파만파 일이 벌어지게 되고 엘로시스 수녀는 이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다우트 네. 의심이죠. 그래서 플린 신부를 막 추궁하는 추구하면서 서로가 막 치열하게 말로서 싸우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연극의 기둥이죠. 그렇죠. 예. 저는 여기 대사 중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서태아 배우님이 처음에 플린 신부로 나와서 이렇게 연설? 연설을 맨 처음에 하죠. 네, 하는데 거기서 뭐 사소한 것들이 정말 사소한 것들이 큰 것을 망친다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박정수 배우님, 그러니까 엘리셔스 수녀가 볼펜을 쓰는 플린 신부를 싫어하고 예. 손톱을 이렇게 기르는 길러서 다니시는데 예. 나중에는 막 화를 내다가 마지막 대사가 손톱 좀 깎아요. 그러고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 손톱 좀 깎아요. 거기에
정말 사소한 것들로 정말 싫어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수녀는 그냥 싫은 거예요. 다 자기랑 안 맞으니까, 플린 신부랑. 근데 그게 딱 함축적으로 사소한 것이 큰 것을 망친다.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대사였다고 생각해요. 예. 뭐 기본적으로 네. 전체 내용은 진보와 뭐 보수의 갈등처럼 네, 그려지죠. 비춰지죠. 실제로 연극의 배경이 되는 학교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틀거리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학생들을 편안하고 진보적으로 자유롭게 가르치는. 진보적으로 좀 열린 뭐 수업 뭐 이런 느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과 네.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의 어떤 대결이 이 작은 어떤 그 의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의심하고 남을 갖다 헐뜯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격을 하고 네. 막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는 네. 정말 작은 취향의 차이에서부터 출발했던 그쵸.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 자체를 어떻게 예,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 작품 자체를 뭐 접한 적도 없고요. 예. 영화로도 저는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송화한테 1시간 전에 연락을 연락받고 받고. 그냥 본 사람인데요. 이 네. 작품도 저는 이름도 가서 알았고요. 근데 네. 근데 이거 배우분들 많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얘기를 네, 근데 하세요. 저는 그냥 좀 아쉬웠던 게 되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는 제가 마지막에는 그 송화 씨한테도 얘기했지만 너무 좀 성공적인 스토리고 네. 너무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스토리는 괜찮았나요? 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라는 게 일단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저는 좀 재미를 따진다 하면 어떤 스토리를 보면서 뭔가 누구든지 간에 좀 약간 상상을 하잖아요. 예상을 하고. 근데 그 예상을 깼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또 던져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준다라면 전 그건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예상을 깨셨나요? 일단은 우리 네. 뭐 좀 더 까도 돼요. 사실 일단은 편하게 얘기해도 일단은 돼요. 나는 그 서태하 선배님이 그 나쁜 놈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네. 이게 막 성추행을 실제로 한 것일 거야. 네. 그리고 성추행 문제가 카톨릭 그 신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아주 핫한 문제잖아요. 네.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감싸지 않고 네. 비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갖다 정확하게 그 질책하고 이런 네. 일들도 하셨을 만큼 신부들의 어린 소년에 대한 성추행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마치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벌어지는 그런 네. 성추행이나 폭력처럼 굉장히 다반사하게 일어났던 다반사라고 표현하면 또 카톨릭들 그쵸. 굉장히 그러시겠다. 좀 그 잘못된 문제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리고 예. 또 이 서태하 씨의 이 느낌이 굉장히 또 느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그 필립 세이모도 그렇거든 영화에서. 그래서 딱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이제 저 말고 이제 기존의 이 작품을 아시는 분들은 알고 보니까 좀 이해가 빠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그냥 모르고 보죠. 모르는 관객들이 예. 많잖아요, 대부분. 근데 제가 그냥 일반 관객적으로 봤을 때는 관객 시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감추려고 했어요. 그 중간에 성추행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포도주를 먹었고 얘가 그냥 자기 방에 불렀다 이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너무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네, 한것 감추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지루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암시 같은 거를 조금씩이라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중간에 너무너무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가 딱 이제 성추행적인 얘기를 나오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랬나? 라고 했는데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어요. 중간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기승전결처럼 뭔가 사람들이 네. 막 이거 뭐지? 이거 얘 혹시 뭐 성추행인가? 아니면 얘가 뭘 때렸나? 이 사람 뭐지? 이런 것들을 좀 던져줘야 되는데 너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감추려고 그래도 라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다면서요, 그 신부가. 예, 그냥 느낌 자체가 처음부터 아니, 서태하 선배를 보면 그냥 나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모르는데 느낌이 처음에 딱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무교고 뭐 예. 종교적인 거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등장 자체가
약간 뭔가 나쁘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왔어요. 아니 이분이 지금 아니 서태화 선배님이 네. 배 배우보다 훨씬 더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 느낌이라는 거. 아 느낌이라. 그 연출된 느낌이. 연출된 느낌. 아 네. 그럼 그 연출된 느낌을 탁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고. 네. 아 그냥 신부복을 입고 예, 딱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하는. 등장 자체가 그렇고 또 서울의 대사 독백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독백이 굉장히 물론 많죠. 우리 초반에. 우리 관객들이 뭐 그걸 뭐라고 해요?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을. 교회인. 그러니까 그 교회인? 우리한테 아 저는 성도들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강론이죠. 그 강론 장면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영화에서도 그 강론 장면에서부터 딱 시작을 그래가지고 하거든요. 저는 또 잘 모르잖아요. 네. 이 작품을.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독백인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를 것인지.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아, 난 진짜 그 다우트의 그 강론 장면은 나 정말 배우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그래서 좋았어요. 왜냐면 네. 이게 성도한테 한 건지 독백한 네. 건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네. 딱 강론할 때 조금 지루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앞부분서부터 뭔가 의심하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보여줬으면 좋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얘기를 이게 하시고.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약간 뭐 보고 뭔가 몰입을 하게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배우다 보니까 네. 좀 처음부터 몰입을 하면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몰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이런 예, 느낌. 아니 어렵다는 것보다 좀 더 아쉬웠던 건 좀 대강당이어서 조금 전달도 많이 안 됐던 거예요. 아,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원래는 한 중국장 정도에서 하면 딱 좋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네. 이게 이제 아르코 예술극장이 사실 중국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660석이에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네. 대학로 예술극장이 660석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극장 취급을 받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조금 작은 데서 했었으면 더 몰입도가 있었을 네,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분산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무대 자체도 좀 넓다 보니까 배우분들도 그렇게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듯한 느낌도 못 받았고 좀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배 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뭔가 좀 너무 아산무사해서 잘 모르는 느낌이었나요? 초반에? 저는 영화를 봤었는데 사실 예전에 와서 저도 영화가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요, 사실은. 근데 드문드문 스토리만 이제 머리에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사건의 그러니까 사건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중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건이 사실은 조금은 감춰지는. 실제로 사건이 있었나요? 근데 의심하는 예. 그 사건이 있잖아요. 의심만 아까, 있을 뿐이지 아까 사건은 말씀하신 없잖아. 것처럼 예. 그냥 뭐 속옷을 넣는 장면을 봤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그런 사건들. 이 정도만 나왔어도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고 아하, 그런 장면을 그냥 아니 장면이 아니고 장면이 아니라 대사라고. 대사를.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 자체가 그냥 술을 먹은 것 같아요. 라는데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의심이 확신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의심에서 확신이 되고 이제 알아가는 과정들이 생기는 건데 그 시발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명확하지 않았던 그쵸. 그러니까 의심에 조금은 더 뭔가 뒷받침되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짓이건 아니건 간에 그 사건들이 사실은 주되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의심 자체도 좀 공허하게 그쵸. 느껴지겠죠. 근데 뭐 하여튼 앞부분을 많이 감추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우리 네, 진짜 연출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실제로 충분하게 정보들을 갖다가 까서 그쵸. 그 관객들한테 주면 관객들이 너무 빨리 갈까봐 우리 도둑맞은 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확 까가지고 그죠. 사실은 거의 결말이 뻔히 보이다시피 보이는, 이렇게 그쵸. 갔는데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앞부분에 감춰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사들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그 사건에서 뭐 추리를 하는 그런 맛이라든가 이런 네. 느낌들을 좀 만끽하기가 좀 어려웠다. 연출님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연극 같으면은 뭐 포도주를 먹여 노랫밤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맞아.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대사로 이렇게 담백한 쭉 거야. 담백하게. 그냥 응. 쭉 연결해서 가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내기가 조금은
연극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작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이걸 도둑맞은 책처럼 연출을 해버리면 그쵸. 그러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 텐데. 흥미진진하고 좀 지루한 맛이 조금은 마치 그러니까 흑인에도 막 영화에서처럼 등장시키고 뭐 그런 네. 장면을 슬쩍 네. 뭐 피드백하는 것처럼 집어넣고 뭐 이렇게 좀 한다면 관객들이 저게 뭐 이러면서 좀 근데 이렇게 저는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개인적으로 흑인 아이가 안 나오는 거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근데 연극에서 굳이, 노렸던 게 그거죠. 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까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사건이 나왔더라면 그 각자의 그 배우들의 캐릭터들도 더 많이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아하.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다 후반부에 이제 던져졌다라는 느낌으로 왔다라고 해서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아까 뭐 송아 씨도 얘기했지만 뭐 손톱을 서태 선배님이 기르고 근데 네. 약간 또 사건이 있었는데 좀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여성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쵸, 그래서 이 손톱에 사람한테 또 길었다는 관객들한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가? 왜냐하면은 이 어린 흑인 학생을 해한 게 아니라 이 손톱 같은 게 이 사람들 관객들한테 이 사람은 약간 여성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 나는 반대로 느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게이 같은 그쵸, 느낌. 그쵸. 어머, 게이면은 상상력도 오히려 풍부해. 남성의 더 그런 남성적 취향 아니에요? 남성을 좋아하는 그렇지. 취향. 네. 아니 근데 그래서 더 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게이들도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너무 깊게 들어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배배우보다는 우리 송아 씨의 해석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손톱이 길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수녀가 네. 저 손톱을 저렇게 기르는 건 남자답지 않다. 그럼. 네. 남자답지 않으니까 쟤는 좀 게이 같은 취향이 있나 보다. 아니 그러면은 애들에게 손을 뻗칠 수도 있는데 그쵸. 이러면서 소년을 해할 아니요 수도 그냥 있는데? 엄청나게 의혹의 그쵸, 그쵸. 덩어리가 네. 커지게끔 하는 그 단초가 장치. 사실은 손톱 기르는 거 이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 작품은 아주 굉장히 이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네. 상징적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를 그 수녀들이 가르치고 하는 그런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마녀사냥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럼요.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네. 실제로 처음 출발은 기껏해봤자 반말이고 처음 출발은 기껏해봤자 그냥 뭐 북에 잠깐 갔다 온 거고 그런 정도인데 그게 막 마치 북에 갔다 와? 굉장히 큰 북에 갔다 와 잘못을- 이러니까 막 갑자기 배배우도 눈빛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북에 관광으로 갔다 올 수도 있지.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뭐 무슨 교실을 받았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거기서 더 들어가가지고 마치 무슨 지령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고정간첩이 돼서 이렇게 네. 그 의혹을 네.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갖다 망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이 작품이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공간 안에서 전체 사회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파헤친 그런 작품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손톱 얘기를 계속 가요. 왜 예.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송아 씨의 얘기가 되게 저는 어쨌든 둘이 썸이 있든 뭐든 그런 건 어쨌든 간에 알겠다라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그 흑인 아이의 엄마가 와서 예.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 사실 우리 아이는 예. 그런 아이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아이라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빠가 얘를 맨날 죽을 때까지 패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알려주는 것도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저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강제로 했냐라 차이를 저는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 이 손톱을 보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얘가 강제로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손톱이 길어서 여성성이 있어서 얘는 안 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차이로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좀 말이 길어지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 정리만 하시면 돼요. 말을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말의 정리가 그래서 그냥 뭐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소재를 던져줬으면 뭔가 이 배우들의 각자 관객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라고 조금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네. 쑥 넘어가는 게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론이 나지 않은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결론 떠났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네. 진웅 배우님 같은 경우는 남자를 나쁜 사람으로 딱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풀린 경우는 신부를.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저는 아무 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그 엘리셔스 수녀가 의심을 했다고 나는 좀 믿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나도 지금 결론은 나도 그 나쁘게 생각 안 나쁘게 해요. 생각은 서태하 선배님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연 배우 네, 그 역할이요. 역할도요. 네. 네. 그 여기서 제가 이제 보니까 원래 존 패트릭 셸리라는 분이 이 희곡을 예, 써서 맞아요. 직접 영화도 영화 감독도 했어요. 네, 했던 영화 각본도 쓰고. 분이신데 이 분이 아까 전에 성수평론가님께서 얘기를 했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제 마녀 사냥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쓴 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알아내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려고 한다는 뜻인 거죠, 이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누가 네. 선하고 누가 악한 게 악한지.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이 말이 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너 네, 태임이 편이야, 예원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마치 태임이 편이야라고 한 사람은 이태임과 동일시 보고 예원이 맞아요. 편이야 그럼 예원 씨와 또 동일시 보고 이런 좀 제가 사실은 페북에서 네. 예원이 동영상이 딱 도는데 그걸 보고 나서 뭐랄까 사실 그 단초가 네. 그 반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군기 세죠. 이 예술계. 특히 연극계 굉장히 군기 세죠. 그렇죠. 예. 송아 씨도 후배들이 이렇게 반말하고 그러면은 가만 안 저희도- 놔주죠. 저는 뭐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친한 후배들하고는 또 친하게 지내고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집합이라고 해서 네. 03학번 집합. 하면은 다 가야 되고 03 이래로 다 집합해 뭐 이런 거. 한 명 빠지면 다음 내일 또 나와. 다 모일 때까지 모여. 계속 집합이야. 계속 나올 때까지. 어떻게 배준영 배우는 이런 아니 저는 그 학회비도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학회비 안 내면. 예.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학교를 오래 다닐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학회비 안 낸다고 이제 학회비 안 낸 애들을 후배 취급 안 하겠다 그래서 예. 그럼 저도 선배 취급하지 않겠다고 제 팀들을 만들었죠. 아웃사이더 그래서 팀을, 예. 아직까지 아웃사이더 이러고 사는 거야. 팀을 만들었는데 저거는 진짜 1학기 다니고 자퇴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6명들은 다시 학회비를 내고 멤버 속으로 들어간 거로. 그러니까 그 줄을 서야지 지금 나이 34세 아직까지 지금 예, 근데 제대로 뭐 배역을 저는- 못 하잖아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론 만족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농담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농담한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위계 질서가 좀 많이 없어진 편이고. 저는 사실은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연출이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듣고 같이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연출인데, 근데 그거를 배우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배우들이 불편해한가 그랬더니 특히나 나이 든 배우들이 불편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연륜이 있어봤자 그래도 나랑 동갑이나 나보다 적고 막 이런 배우들인데, 네, 네. 그러면은 애들이랑 나랑 동급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불만인 거야. 그냥 딱 연출이 딱 해주고, 네. 그리고 나는 진짜 어떤 거 같지 마냐면 나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분명 브로킹을 갖다 해놓고 뭔가를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앞으로 안 나오는 거야. 막내인데. 네.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나이든 선배가 그 선 이상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그거 너무하셨다. 너무 하셨다가 아니라 그런 게 그렇죠. 도대체 그런 거 겪어보셨죠? 네. 배 배우님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실제로 이 공간은 협업의 공간인데 거기 안에서 서열이 왜 필요하느냐. 실제로 그래서 연극하는 거 보면은 막내는 제일 일찍 와야 돼요. 그래서 분장실이니 뭐니 딱 정리를 해놓고 네. 갈 때도 제일 늦게 가야 돼. 그렇죠. 왜 그러지? 막내니까. 물론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기획의 입장, 그러니까 제작의 네. 입장과 연출의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제작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편하다 그거. 그렇죠. 굉장히 편해. 근데 그렇죠. 연출의 입장으로 보면 불편해요. 작품이 안 나와.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제가 뽑아줘야 되는데 네. 이 선배의 어떤 그 액션을 보고서 나오라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연출 다니는데 막 강요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뭔 짓이야 그런 저는 게. 그게 그 선배님이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한 후배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잖아. 그럼 후배가 이렇게 연출님이 디렉션 라인에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럼 걔는 싸가지 없는 후배가 되는 거야. 근데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다구리도 당해. 근데 싸가지 없는 후배든 다구리를 맞는 것든 자기가 뭔가 맞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만약에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지만 만약에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러면은 연출님과 상의하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고 아니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이게 얘기를 세상에. 하고 나서 야 너 눈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건 이게 되게 더 건방진 거야. 아니 나는 왜냐면은 제가 막 선배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뭐 나오지 마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선배님의 행동이 더 이상 나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선배님을 싫어요 나갈래요 하는 것도 나는 너무 싫을 것 그러니까 같고. 어쨌든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배님은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그 후배를 씹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애를 나중에 교체하게끔 만들 때까지 집요하게. 그러니까 연출이랑 상의를 해야 된대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출이 그런 내용들을 알잖아.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종의 받아주고 지켜주면 그 나이 드신 배우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작품을 안 하는 거야. 나랑 같이.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게 사실은 작품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같이 만들어가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 막내가 하는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막내의 상황이 네. 전체로 봤을 때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부각이 됐을 때 그거를 의혹의 눈으로 보고 쟤가 이뻐가지고 저 연출이 쟤한테 그런 거 아니야? 네. 저 연출이랑 술 잘 마시는 그런 놈이라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혹의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작품이 엉망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 근데 그런 분들도 좀 계시긴 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 근데 많죠. 가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우트가 그런 부분을 갖다 짚고 있는 네, 그런 연극이 찍어낸 아닌가. 연극인 거죠. 예.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수녀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네. 그 의심이 그냥 막 어마어마한 태풍이 돼가는 그런 상황을 그냥 흥미롭게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으로 펼쳐낸 정도에 끝난 게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서 진짜 그런 게 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특히나 그런 곳에서 특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위계질서라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 가톨릭에서는 무조건 신부가 대빵인데 네. 정말 제대로 잘 계시던데. 그렇구나. 예. 잘 사실은 몰라요. 아무리 근데 사실은 수녀님이 사실 오래 계신 수녀인 거고 일종의 거의 교장 같은 그쵸, 느낌이고. 새로 오신 신부님이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 오신 신부님인데 자기와 너무 맞지 않으니까 의심도 의심이지만 그 안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그게 서열 의식이라니까. 네, 서로 그게. 예. 기싸움 같은 것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조금 신부를 몰아내려는 근데 그런 이게 느낌도 좋은 의미에서 받았거든요. 기싸움 그리고 네. 좋은 의미에서의 서열을 통해서 효율 이런 걸로 끝나면 좋은데 미국에서 이 존 패트릭 샌리가 이 작품을 썼던 이유는 사실은 케네디 암살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도 나오니까. 눈앞에서 네. 케네디가 죽는 거야. 근데 케네디가 어떤 네. 사람이냐면 미국의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저런 불쌍놈이 없는 거야. 아니 마누라도 어디서 그냥 무슨 환양령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뭐 굉장히 그 루머가 많아요. 네. 케네디에 대해서 그쵸. 뭐 마릴린 먼로랑 연분단성 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루머가 많잖아. 굉장히 자유분방한 느낌이었거든. 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보적인 태제들을 갖다 실험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비슷해 느낌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들어왔을 때 많은 그 주류 언론에서 완전히 그냥 저런 대통령 같지도 않은 지금 새누리당 대표의 김무성 대표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해 본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잖아. 네, 네. 그런 게 사실 이 엘로이시 수녀와
이 그쵸. 풀린 신부와의 관계 같은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런 저도 어떤 의심 그런 거보다는 약간 그 권력 다툼이라든지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진보와 어떤 보수와의 그런 같이 존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동시에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좌우에 날개가 있어야 날 그쵸. 텐데 그 학교가 잘 되려면 그럼요. 언제까지 맨날 그 잉크가 뒤에서 공급도 안 되는 그 펜을 갖고 쓸 거야 글을. 그럼요. 어? 지금 컴퓨터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아주 그 사회의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낸 연극이 짚어낸. 아닌가. 그러니까 텍스트는 너무 좋아. 고급지게 정말 짚어낸, 고급져. 네, 정말. 고급지게 짚어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박정수 씨의 연기가 완전히 저는 예. 너무 반했어요. 4분이 나오시잖아요. 네, 한 무대에 공연에. 나오는 분은 네 분이죠. 근데 저희가 사실 초연이라서 좀 대사 버벅대는 횟수가 그건 감안해야 돼. 초연. 좀 너무너무 많아서 네. 중간에는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했었는데 뭐 점점 뭐 대사야 이제 입에 붙으면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배제하고 일단 연기만 본다면 박정수 선생님께서 저는 화면으로만 사실 보다가 직접 무대에 서는 거를 처음 봤잖아요. 예. 그래서 초연인데 괜히 제가 떨리는 거예요. 보는데 걱정이 되는 거지 마. 네. 이게 그리고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어머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중심을 잡고 계시는 중견 사실상 배우님이신데, 주인공이죠, 사실상. 예, 그렇죠. 중견 배우님이신데, 원톱이야, 원톱 거의. 근데 혹시라도 연극이 처음에서 대사를 기억을 못하시면 어떡하시지? 막 별별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뿅 반해서 너무 어떤 평가를? 예, 저도 선생님이 되게 어떻게 보면 존재만으로도 좀 중심을 많이 잡아주신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물론 아까 지금 송화 씨가 말한 것처럼 대사 같은 부분이 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되게 나중에 후반부에 이제 완전 감 잡으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되게 더 잘하시고 다 이 연구 네. 자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그리고 캐스팅이었다. 박정수 선생님께서는 사실 드라마에서는 뻔한 역할들이 많잖아요. 역할 자체들이 그렇죠. 다양하지 않은데 이번 이 연극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매력적인 역할입니까? 이거 초연을 김혜자 씨가 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난리 났었어, 그때. 김혜자 씨가 초연했을 때 네. 이분이 진짜 네.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보면 좀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조금 그쵸. 센 연기 요즘 하시잖아. 다우트 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06년이야, 그게. 그래서 또 다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감추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배우로서 내가 나이 한 50대 가지고 네. 다우트의 엘로이셔스 수녀역 한번 네. 한다 이거는 진짜 꿈이 아닐까. 네. 이 원톱이라니까 원톱. 네, 맞아요. 거의 그런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여배우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또 하나의 작품 그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공연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워요.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배우들은 죽을 때까지 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한 번 박정수 선생님의 제2의 또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63인데 네, 제2의 그렇게 말하세요? 맞아요. 63이에요. 한- 그러니까 한가구나 나이와는 넘으신 줄 상관이 알았는데. 없는 네. 것 같다는 느낌을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대단한 도전이고 거야. 늘 네. 지금 거의 110분이잖아요. 거의 110분을 끌어나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대단한 거예요. 내공이 예.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예. 뭐 다른 배우들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네. 그 연출은 어떠셨어요? 연출 제가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작품을 세종에서 할 때 봤었어요. 아마 네. 김광보 연출님이셨나? 근데 거기도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만 교무실에서 맞아요. 나와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네, 공연을 보고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이것도 아이들의 사실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아이와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아이가 등장을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딱 연극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아이고 지능 뭐 사석이니까 뭐 그렇죠. 하여튼 오빠랑은 조금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잔잔하게 끌고 가는 그런 매력, 좀 지루하지만 어떻게 잔잔하게 가는 그런 매력 또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루함을 찾으면 끝에 터지는 감동은 더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무대도 딱 교무실, 그러니까 원장 수녀실이지, 수녀실 한 군데랑 성모 마리아 상에 서 있는 그 벽돌, 갈색 벽돌 그 장치가 돼 있는 게 하나가 내려오고 딱 두 군데에서 일이 벌어져요. 되게 단조롭게 느껴지죠. 좀. 근데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무대가 사실 저는 근데 많은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많이 그 연극은 비어 있는 곳들이 적절하게 있어야 사실 그쵸. 상상으로 나머지를 채워 넣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연극을 좀 보러 다니신 분들, 네. 연극을 보면서 내가 충분히 상상의 재미를 느끼시는 네,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다우트가 아주 딱인. 좋았던 것. 저도 과하지 않고 무대 장치도 그냥 딱 적절하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랬던 공연이 아닌가. 진웅 씨는 예, 저는 뭐 아까도 연출이나 이런 말씀드렸던 무대나 것처럼, 조명이나 이런 것들. 네, 다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가 그냥 배우인 직업을 가지고 본 관객으로만 생각을 하면 뭐 저는 뭐 그냥 아쉬운 게 좀 있다 보니 이제 이렇게 없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분들이 연극을 많이 봐야지 좋은 거잖아요. 예. 그쵸. 늘상 보던 사람들은 취미 생활이 아닌 사람도 이거 그쵸. 연극을 보면서 매력을 빠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뭔가 중간 부분까지 좀 지루했던 부분들이, 예. 송아 씨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런 일반적인 관객들이 그 부분까지 후반부까지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배우로서는 우리들끼리 상상을 해갖고 뭔가 우리끼리 뭐 이 연출님이 그런 의도를 안 하더라도 내가 상상을 하고 뭔가 이 끝까지 연결해가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연극을 일반 보러 온 분들이 사람들이 보신 봤을 때는 분들이 봤을 그 때는 후반부까지가 잘 버텨내실 수가 있으실까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그랬어요. 아마도 박정수 씨가 조금 이제 몸이 풀리면, 풀리면, 네. 그러면 아마 그 중간까지 가는 것도 아마 흥미진진하게. 네, 그러실 것 하지 같아요, 근데 않을까. 진짜로. 네. 예. 근데 저도 충분히 사실은 좋아질 서태화 씨가 좀 공연이라고 밀리는 품새라서 필립 세이모가 했던 역인데 그쵸. 그리고 메릴 스트립과 필립 세이모가 했던 역이잖아요. 야, 이거 갖고 다 아카데미상 후보에 다 올랐던 그럼요. 그런 것인데 어쨌든 다우트 같은 연극들은 좀 뭐랄까 처음 보시는 분한테는 권해드리기가 조금 조금은 껄쩍지근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런 연극을 보시면 뭐 도둑 많은 책도 그랬지만 이런 연극을 보시면 연극이 종합예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네. 뭐 조명이니 음향이니 뭐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잘 짜여져 가지고 그냥 딱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구나.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 그냥 잘 빠졌다 이런 느낌을 갖다 봤는데 실제로 그냥 좀 사실 흥행되는 그런 연극들 있잖아요. 뭐 연애는 뭐 이런 거 보러 가시면 조명은 그냥 껐다 켰다 밤이면 파란색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연극은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조명을 무궁무진해요.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정말 그래서 그걸 감독들이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돈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명 감독, 사실 음향 감독 다 그렇죠. 계시죠. 그렇죠. 대학로 무대 소극장 감독. 중에서 그냥 상업 연극 하는 사람들은 조명 감독이고 음향 감독이 없고 그냥 애들이 그냥 가서 다 달고 그렇죠. 없으면 빠지고 야 오늘 전구 나왔다 그럼 저거 빼고 써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신경 써서 한다는 것이 어떤 맛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만날 수 있는 연극이 아닌가 그리고 생각이 요즘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이제 또 아무래도 연극 같은 경우는 배우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느낀 게 정말 무대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니까 맞아요. 못하는 배우들은 뽀록이 나는구나. 야 오늘은 송아식 어법이 왜 안 나오나 송아의 뽀록. 단어가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오늘 또 뽀록이라고. 네, 예. 그래서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더 뽀록 나지 않아야 되겠다. 뽀록 나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번 주에 또 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학교 동기가 방송을 이거를 한 해도 안 빠지고 맨날 기다렸다가 듣는 동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록들을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근데 하나를 친구가 코스모스 빼먹었 악기를 해바라기 악기라고 하고 그거 그런 했을 거. 때 네. 내 친구가 하나를 야 너 왜 그건 안 했냐고. 그래서 오늘 꼭 할게라고 했던 게 그 뭐예요? 성대모사 예, 알아요? 성대모사 해봐. 예. 성대모사 하는데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야 너 성모대사 잘하잖아. 성모대사 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성모대사는 도대체 어디 절에 있는 대사냐고 성모 마리아의 대사를 말할 거예요. 아마. 성모대사 해보라고 막 그랬던 예. 네 성대모사를 성모대사라고 하고. 어느 절에 있는 대사냐고 아. 네, 그랬다는 거. 그리고 진홍 씨는 네. 그 이런 특별한 어휘들이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제법이라고 생각해요. 제법이에요. 그런 거. 한 번씩 아니, 들어야죠. 진웅 오빠가 정말 웃긴 사람이에요. 예. 아주 제법이에요. 예.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오늘은 방송에서 진가를 못 보여줘서 좀 마음이 아픈 것 같네요. 뭐 아니, 너무 떠시더라고 예. 지금. 이게 보니까. 조금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제 뭐 예. 술도 이제 깨가네요. 예. 다시 한번 하고 다시 갈까요? 녹음할까요? 거기 배우들이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네. 이제야 좀 되네 하니까 네. 공연은 끝나 있어. 개막 공연은. 네. 그래서 참 개막 공연이 참 여러모로 참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공연이 좀 싸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번 방송 같이 해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예, 일단은 뭐 술이 더 취해서 오던가 아니면 술이 확실히 깨고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애매했구나. 어정쩡하니까 약간 이렇게 내가 민폐를 준다는 느낌도 좀 들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지금 연출님도 처음 뵈가지고 예. 평론가님. 평론가님도 처음 예. 뵈가지고 제가 약간 좀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뭐. 하여튼 테스트는 좋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괜히 불렀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좀 별로네요. 오빠는 죄송합니다. 술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예. 별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공연도 정말 잘 봐주시고 또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게스트들의 맛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오면서. 네, 재밌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계속 예. 오늘 요번엔 누가 나오실까 예. 그러면서 좀 예원 씨나 이런 분들, 태임 씨나 이런 분들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네. 얼마나 사석에서 찰지게 욕들을 하시나 한번 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큰 화제거리가 되고 그 두 분이 욕을 먹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누가 잘못했니 잘잘못을 떠나서 언론이 아니, 문제야, 언론이. 서로 감정적으로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네. 뭐가 핀트가 나가면 서로 욕도 주고받고 사이좋게 그렇지. 뭐 그런 싸우고 다시 친해지기도 하고. 째려보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렇지. 술 한잔 먹고 또 화해도 하고 그런 그 사적인 난 정말 웃긴 거는 영역까지 무슨 재판관이 돼가지고 그쵸. 그 페북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니, 근데 악플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다른 사람이 남 제일 얘기하는 관심이 거를 많고 그러니까. 또 좋아하고 네. 그거보다 더 그 시간을 소중하고 가볍게 쓸 수가 있는데 그쵸. 차라리 본인한테- 다우트를 보세요. 본인에게 투자하세요. 다우트를 보면 얼마나 그게 가볍게 시간을 보내겠어요. 네, 우리 방송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그러면 이만 네. 하실까요? 예. 네, 또 다음 주에 좋은 공연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